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난번에 그 채권자 이의제기권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감 잡고 계실 것인데, 제가 그럼 뭐 채권자 모두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채권자 중에서 일부가 이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일부 채권자가 감자 결정에 일부 채권자만이 감자 결정에 이의 제기할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반대의 그 이의 제기권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 나오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어떤 식으로 있게 되는가? 네, 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날 급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요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를 하나 이번에 새롭게 찾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종목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그룹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하간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많이 성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하튼 궁금한 부분들이나 신속한 소식이나 히든 스토리 등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채권자 이의 제기가 이 아이디하고 이투롤은 11월 17일까지. 그러니까 이 날짜가 이제 지나면은 감자 기준일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변경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감자 무효소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부 채권자가 감자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네,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음, 지금 우리가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죠. 그러니까 상법상 자본감소 시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감자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감자 절차 승인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자꾸 진행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어려운 케이스로 자꾸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가 좀 이의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때 그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이의 제기를 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이의 제기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월한 조건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일단 뭐 누구나 다 이의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했더라도 거기서 채권자 변제라든가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이라든가 뭐 이런 건들은 공동으로 사측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해서 이 일부 채권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그 효과는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감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감자에서 재무구조 좋게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정상화되거나 또는 정상화 안 되더라도 일단 뭐 부채는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채권자들이 많으면 이 제기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사실 김영준 일파 해가지고 이 과정을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도 전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야, 얘네들이 지금 여태까지 그 짓거리를 해왔는데 과연 내 채권을 얌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화그룹 자체가 행했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이 채권자에도 그 부채 갚고 하는 부분을 얌전하게 부채를 갚는 그런 패턴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일부가 그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 일부에게만 그 효과가 작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채권자에 작용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채권자도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만큼 김영준 일파라든가 이화그룹 사측의 괘씸함을 채권자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물론 효과는 전 채권자한테 그 효과가 돌아가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ID하고 이트로는 11월 17일 그리고 이화전기는 12월 28일이죠. 이때까지 채권자 이의 제기 절차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EID나 이트론 같은 경우는 감자 결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11월 17일까지의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죠? 물론 이 채권자 이의 제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화그룹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여러 건들 있잖아요. 그죠? 감자 무효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 등기 후 6개월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관문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라고 하는 이 채권자 이의 제기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효과 자체는 뭐 전 채권자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일부 채권자에만 그 수혜가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일단 뭐 알고 계실 필요는 있겠고요. 근데 뭐 주주 입장에서 그 일부 채권자가 효과 적용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청산했을 때 뭐 자녀 재산을 분배받느냐 그리고 코아스가 결국 그 이화그룹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그 주주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채권자 이의 제기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코아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밑에서 반전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아스 건 해가지고 지금 이화전기나 이트론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세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산불 피해목 에이펙 재료 요건 때문에 반전을 했다고도 보지만 낙폭과대 때문에 반전을 했다고도 보지만 이화전기나 이트론 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후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코아스가 급반전을 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후속 재료도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재료 때문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다른 건의 재료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나중에 이제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중요 날짜들은 여러분들 다 체킹을 하고 계시죠? 네. 자, 그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체킹할 수 있는 건이니까 요 건을 좀 잘 보시자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메모장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이를테면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요 날짜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 이의 제출 건이 이제 제일 먼저 건이죠. 이화전기 같은 경우 그리고 12월 28일 주총 11월 27일 12월 28일까지 주총 그죠? 채권자 이의 제출이 12월 28일 그리고 주총은 11월 27일 그리고 감자 증자 건은 아직 뭐 감자도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이화전기는 아직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트론 입장에서는 해산 청구 소송과 채권자 이의 제출 그리고 감자 기준일 그리고 이트론 답변서 제출되는 거 요거는 제가 재판권을 보여드리면서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날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자 증자 소송 이런 건들이 있는 거고 EID 같은 경우도 채권자 이의 제출 이트론과 같이 11월 17일 감자 기준일 주주연대 혹시라도 해산 청구 소송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주목하고 있는 거고 감자 증자 소송 요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요런 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뭐 실망만 하지 말고요. 요건들에 대한 향후 경과 과정을 잘 보시자고요. 요건에 대한 소식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좋은 소식을 드리고 정보를 드릴 거예요.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이투론 입장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서 텔방에 초대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끝나도 끝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대박 내는 매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